내일 점심시간은 미리 더 알려달라네. 신랑들이 도시락 싸오기로 했나요? 응? 아니, 그 특강할 때 되면 꼭 그 점심시간을 묻더라고. 우리 평상시에 2시에 끝나면 3시까지 점심시간 아니에요? 뭐 신랑들이 뭐 싸우는 것 같아. 2시에 싸우라고 그래서 2시까지. 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 하고 3시부터 시작해서 6시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더? 더 하는 건 상관없어. 나는 한 페이지 갖고도 4시간도 하는데. 말만 해요. 내일 이야기해. 오후 시간 끝나고 더 하면 뭐 더는 많이 해줄 수 있어. 더는. 그게 또 빨리는 못해. 빨리는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빨리는 못하는데 더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본 계획. 자, 기본 계획 수리권자 그 써져 있나요? 1번에가. 원래 이제 우리 번호는 요게 큰 번호예요. 응? 번호 나올 때. 그 다음에 요 번호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 있어. 번호 순서가요. 나올 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1번 하면 요걸 말하고, 네모표 그럼 요걸 말하고 그래요. 이거 양괄호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거 해야 되나? 이 반달괄호 1번이야. 동그라미 1번이야. 기어. 동그라미 A. 아셨지? 자, 그러면 1번에가 이제 수리권자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리권자는 누구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딱 4명밖에 안 돼. 누구?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묻는 게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여기는 안 돼, 이게. 아셨죠? 요거 하고. 그리고 이제 수립대상 지역 뒤에다가 써놨어, 내가. 수립대상 지역은 어디? 관할구역과 인접지역 써놨죠? 이렇게까지 써놨는데도 이제 모르시면 안 돼. 자, 관할지역이 원칙이죠? 인접은 예외죠. 이제는 공부할 때도 그 이름만 갖고도 굳이 안 읽어도 이제 문제 풀 수 있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수립권자는 누구다? 특광시장군수다. 수립한다. 그럼 원칙은 어디? 관할구역. 예외 그러면 인접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번 원칙. 특광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놨고. 예외 1번. 자,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시군은 기본계획을 뭐 하지 않을 수 있어?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 어딘데도? 관할인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나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반드시 위반해야 되죠. 이게 차이점이야. 비구속은 수립을 안 하는 시군도 있어. 근데 관리계획은 위반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시군은 죽어. 아무것도 못해. 6가지 개발을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에 주의할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관리계획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기본은 수립 안 해도 되지만 관리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수립 안 해도 되는 게 기업. 어디에 속하지 않아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 참고로 수도권은 어디예요? 경기도 전 지역이야. 경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럼 경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서울특별시도 들어있고 인천광역시도 들어있죠. 그 세 군데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그게 수도권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군 이렇게 돼서 그러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일단 1번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두 번째 광역시하고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인구 얼마? 10만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장 가면 숫자만 보면 안 돼. 숫자는 세 번째. 항상 기억할 때 우리 공법에서 숫자 나오면 꼭 앞에 확인하는 연습하셔야 돼. 앞에부터. 일단 수도권이다 아니다 확인하고 광역시하고 붙어있다 안 붙었다 확인하고 거기까지 맞은 다음에 인구 얼마? 10만 이하. 그 다음에 니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
그 광역계가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이건 수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전부 모두죠. 전부 모두야. 그럼 전부 자리에 우리 시험에 일부 써주거든. 일부.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전부야. 전부. 그 전부 뒤에 모두 두 개 단어를 꼭 찾아주시고 동그라미 2번. 특광시장군수는 어디에 대해서도 인접한 특광시군에 자 인접자 나왔으니까 뭐뭐 나와? 전부 일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관할구역 전부 일부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수립하지 않는 쪽은 전부해야 돼. 전부. 인접자가 들어가야 전부 일부가 나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때 미리 뭐 해야 돼? 협의하면 되죠. 협의만 하면 내 거가 아닌 관할도 수립할 수 있어요. 수립 절차는 모두 같아요. 그 대신에 차이점이 하나가 어디냐? 기초조사의 동그라미 2번. 기초조사 동그라미 2번. 여기는 뭐뭐 포함시켜야 된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아까 광역에는 이게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기본 계획부터는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이 내용.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도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 바로 기억에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다. 그러면 굳이 뭐를 하지 않아도 돼? 토지 적성이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고, 공청회는 앞에서 배운 것과 같고 지방의회도 같고 똑같고, 오른쪽에 확정 승인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수립자가 지금 그 페이지를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그 표 나오는 걸로. 표에 보면 수립자를 먼저 봐보세요. 수립권자가 특광시장군수죠. 그때 승인 쪽을 봐보세요. 승인 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옆에가 확정이라는 단어가 써 있나요? 확정. 자, 그럼 뭐냐면 승인권자는 도지사니까 누가 수립한 건?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가 승인해라. 확정은 특광은 승인 없이 뭐하라? 직접 확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 시간 이후로요,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단어가 뭐로 나오면 특광자로 나올 때는 승인 안 받아. 나중에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야. 특광으로만 나올 때는 아무 절차 필요 없어. 스스로 직접 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특광일 때는 확정 없. 원래대로 한다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근데 특광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말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이든 관리계획이든 특광하면 스스로 뭐한다? 확정 또는 스스로 결정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것만 차이점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그러면 이제 확정을 하든 승인하든 절차는 똑같이 뭐 해야 돼요? 협의 심의하고, 의견 제시는 모두 협의할 때 며칠로? 30일로 주겠죠? 그 내용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럼 맨 끝에 가면 4번에 자,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뭘 해야 돼? 타당성 검토해야 돼. 타당성. 광역에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거기서 5년마다는 뭐 할 때? 기초조사할 때 5년마다 확인하는 거고, 여기는 계획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차이예요. 그럼 5년마다만 외우시면 안 돼요. 5년이라는 게 기본 계획은 전반을 검토하는 거고, 광역에서는 기초조사 부분, 기초조사를 5년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읽으시면 돼. 그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거야.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표 나와 있고, 거기 또 유일하게 오류가 하나 나와 있어. 표가 위에 X표하고 밑에 점이 밑으로 내려 있네. 보기 안 좋잖아. 응?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깨진 거지. 보냈더니 깨져서 내려온 거야, 이게. 나는 정상으로 했고. 자, 그거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이제 관리계획 넘어가요. 자, 입안권자.
거기 써진 걸로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똑같이 해보세요. 지금 이반권자회가 특광, 시장군수, 그리고 도지사, 국토부장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반권자는 누구도 들어와 있어? 도지사고 국장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특광시장군수는 어디에 대해서? 관할구역이죠. 또 하나 어디에 대해서? 인접. 그러니까 관할구역은 특광시장군수가 또 뭐일 때도 인접할 때도. 그럼 이 사람은 왜 필요하느냐? 둘 이상 시도나 시군에 뭐 돼 있으면 요때 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반권자 갖고 그냥 거기서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로 끝내셔도 돼. 요거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모든 특광시장군수 원칙은 어디고요? 자기 관할에 대해서 필요하면 인접에 대해서. 근데 하다 보면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 걸친 거는 못하니까 누가 알아? 요 사람. 그럼 시도에 걸치면 누가?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라. 시군이니까 같은 도죠? 그럼 누가? 도지사가라 그 말이야. 그럼 여기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비구속은 실행은 안 한다고 그랬죠. 구속적은 실행하는 거지. 실행하다 보면 꼭 걸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럼 도로가 울산광역시에서 도로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나나요? 반드시 연결이 되지. 그럼 뭐 돼 있어? 걸칠 수밖에 없죠. 또 그린벨트 지정해. 그럼 그린벨트 지정하다 보면 다른 행정부에 걸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걸칠 때는 관할에서 못하고 누가 한다? 도가 같으면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누가? 국장,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문만 갖고 이해되면 밑에는 쭉 읽어가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1번 원칙. 특광시장군수는 어디? 관할 나와 있고. 예외, 특광시장군수는 어디? 인접. 그럼 인접 나오니까 또 단어가 뭐 따라 나와? 전부 일부 또 따라 나오지? 입안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인접했으면 뭐 하라? 협의하라. 근데 협의했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공동 입안이나 입안할 자를 정했다. 비구속은 그런 게 없죠. 실행 안 하니까 그냥 협의만 하라고 돼 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협의했으면 어떻게 됐더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걸쳤다, 인접했다, 그러면 협의했는데 여기는 협의했다는 말이 뭐다? 공동 입안. 아니면 하나로 정했다, 요 뜻이에요. 다시 협의 불성립. 협의가 불성립되면 같은 도는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하라? 입안하는 게 아니라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하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도 둘 이상 시도 걸쳤다 이런 말은 알겠죠 이제. 어느 부분이든 같은 도 그럼 누가? 도지사가 시도에 걸쳤다 국장이 그 대신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입안할 자를 뭐하라? 지정 고시하라 이렇게 놨어. 지정 고시해줘라. 그럼 거기도 공고 안 하고 고시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사업이 그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시 이렇게 해놔야지. 공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봐요. 공사가 완료됐어. 그럼 공사 완료 공고 그랬어. 그럼 더 이상 절차 있어 없어? 없어. 끝이야 이걸로. 그럼 고시 나오면 뒤에가 뭐 남아있다 이 뜻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을 때도 공고하는 경우가 있고 고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은 요거는 이걸로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고시 그럼 앞으로 뒤에 남아있어. 요런 게 어디냐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공사 끝나도 어떻게 돼? 청산 절차 남아있지. 청산. 그러니까 그때는 고시가 나와.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청산한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나와? 공고로 끝나. 공고로. 이런 게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알아들으셔야 돼. 이제는 공고 그럼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끝났어. 이제 그걸로. 고시 그러면 뒤에 뭔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도 다음에 해당하면 직접이나 요청에 의해서 입안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무슨 계획? 국가계획 나왔잖아. 국가계획. 아까 무조건 국가계획은 누가 해? 국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어디에 걸쳤어?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용도를 지정하든가 사업을 하는 게 어디에 걸쳤다?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받아서 요청. 그럼 거기 요청 한번 읽어봐요. 누가 요청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왜 시도지사는 요청 안 했느냐? 시도지사는 자기가 위반할 수가 있잖아. 직접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앙행정만 요청했어요. 그럼 2번, 3번에 내려와서 도지사. 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면 역시 직접이나 요청을 받아. 직접이나 요청을 받아서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럼 첫째 기억에 뭐가 나와? 둘 이상 시군에 걸쳤다. 그럼 시군이 같은 도의 개념이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라. 거기 니은은 따로 안 보셔도 돼. 그 니은은 그냥 X 표현해도 돼.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맨 끝 문장이가 뭐가 써져 있어? 누구의 의견 듣고 위반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있나요? 바로 하급의 의견 들어라 그 말 같아. 자, 국토부 장관은 하급이 누구예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하급이 되겠죠? 그 사람 의견 들어라. 그럼 도지사나 하급이 누구야? 시장 군수밖에 없죠? 시장 군수 의견 들어라. 있나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이든 도지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뭐가 있다? 직접 또 뭐 요청. 그리고 누구의 의견 듣고 하급 의견 청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지문을 읽더라도 공통인 걸 공부하시면 돼. 국장이나 도지사는 어떻게? 직접 또는 요청. 그럼 직접은 아까 국가계획, 시도에 걸쳤다 그런 개념. 시군에 걸쳤거나 그때는 자 하급에 뭐를 듣고 의견 듣고 이런 지문이 꼭 나오면 그렇게 정리해서. 그 다음에 2반의 기준. 동그라미 1번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뭐 돼야 돼? 부합. 자기보다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런데 불부합 시에도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죠. 그럼 영향이 없다는 말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야 유효. 당연히 자기 상위 계획에 부합되는데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관리계획이 결정만 되면 그 자체가 유효해. 그럼 유효하니까 문제는 잘못된 거 어떡하라?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원래 그 판례는요. 혹시 이렇게 써드릴게. 불부합 시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례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판례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판례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을 해석하니까 잘못 만들었어도 무슨 사유는 되지만 취소 사유는 되지만 무효 사유는 아니지. 무효 사유가 아니니까 뭐다? 유효하다. 유효하니까 잘못됐은 거 뭐하라? 취소하던가 변경하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 같으면 판례로 출제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 결론만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만 묻는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위반권자는 관리계획 위반할 때에는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 관리계획 도서하고 계획 설명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 그럼 그 도시관리계획 도서는 용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그러면 우리 관리계획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 나오면 6가지야. 6가지를 뭐로? 도면하고 서류로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계획도, 계획서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괄호에 보니까 무슨 도, 무슨 서류, 계획도와 계획조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계획설명서. 그러니까 계획설명서라는 건 도면에 대한 설명,
서류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라. 그게 뭐다? 계획 설명서야. 그러니까 도면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하다. 그런 뜻이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관리계획 도서 중에서 바로 동그라미 한번 무슨 도를 물어봐? 계획도. 계획도가 뭐냐? 계획도는 관리계획 도서 중에서 계획도는 축척 1000분의 1이나 축척 5000분의 1의 무슨 도에다가 지형도,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계획도라고 그래요. 그럼 계획도라는 도면은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 무슨 도에다가? 지형도에다가 관리계획사항을 표시만 해준 거야. 자, 관리계획사항이 몇 가지? 6가지 표시만 해주면 그 이름을 무엇이란다? 계획도란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울산광역시에 자, 지형도 있나요? 있죠. 울산광역시에 당연히 지형도가 있지. 자, 울산광역시의 토지나 형태를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도로 있으면 도로 표시할 거고, 산이 있으면 산 표시할 거고, 하천이 있으면 하천이 있다고 표시하겠죠. 자, 동네 있으면 동네 표시할 거고, 이런 게 토시 형태를 표시한 도면을 지형도라고 그래. 그러면 지형도에다가 관리계획 6가지, 1번이 뭐죠? 관리계획? 용도 4개죠. 자, 4개 용도 표시했어. 표시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름은 뭐다? 이게 계획도야, 계획도. 자, 2번째 지구가 있죠, 지구. 용도 지구 지정해.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해. 그린벨트. 자, 울산은 바다도 있으니까 바다에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그럼 뭐라고 불러? 이게 계획도야. 그러니까 무슨 도에다? 지형도에다 관리계획 6가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면 이름을 뭐라고 하자? 계획도라고 하자. 그런데 지형도 축척은 많이 있을 건데 얼마짜리 사용해야 돼? 1000이나 5000분의 1짜리만 사용해라. 그 뜻이에요. 동그라미 4번에 차등 위반하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 작성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공법에는 계획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행정계획이죠. 공법에 나오는 계획은 전부 행정계획이야. 근데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 위반하는 것도 있죠. 수립하겠다 그 말은 비구속이죠. 위반한다 그 말은 구속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수립하든 위반하든 그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죠.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 가죠. 무조건 나와, 이 지문은. 계획 이름 나오고 수립 기준 묻든 위반 기준 묻든 작성 기준 물으면 모두 누구다? 국장이다. 이거는 반드시 나와. 공식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 그 다음에 3번에 위반의 제한. 자, 제한이란 용어는 누가 쓴다고 그랬나요?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행정청한테 해 주세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제한한다 그래. 아까 행정청끼리는 무슨 용어 썼죠? 승인 신청, 요청 이렇게 써. 승인 신청한다, 요청한다 이런 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행정청에다 요청한다, 신청한다 이렇게 못하고 제한한다 이렇게 써. 제한한다. 그럼 제한에 대해서 1번 제한 내용 주민이나 여기서 주민에는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권자에게 그 관리계획 위반을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어. 위반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위반 못하지. 위반해달라고 뭐만 제한은 할 수 있어. 그때 제안서에는 제안하는 서류란 이야기야. 제안서라는 건 관리계획 도서나 계획설명서 첨부하라. 그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건 크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놨어. 4가지. 자, 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인데? 6가지인데 6가지 모두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자 3번에 해당되는 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3번이에요. 3번.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5번에 해당한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알아듣나요?
관리계획은 6가지 순서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리을에 보면 리을에가 무슨 구역? 입지기류 최소구역이면 관리계획 6번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원래 지금 거기에 3번하고 5번하고 6번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몇 번이 남아있나요? 1번, 2번, 4번이 남아있죠. 요건 제한할 수 없는 거네. 그러면 크게 볼 때는. 그런데 용도지역은 절대 제한할 수가 없어. 왜냐? 행위제한에 걸려. 행위제한.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 땅이 녹지야. 근데 주거지역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나? 그러면 대한민국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절대 제한권이 없어. 그 말이야. 지구도 원래 제한권이 없어. 이제 2번이니까 구역이죠. 용도구역도 원래 제한권이 없어. 근데 아까 6번에 있는 입지기류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죠. 근데 이거는 왜 제한해? 복합적 개발이다. 아까 기억나나요?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뭐하라? 제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또 이것도 뭐예요? 계획적 개발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요. 지구단위 계획적 개발이니까 개발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지. 그러면 결론은 1번하고 2번이 바로 뭐냐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말하죠. 근데 요거는 절대 제한권이 없어. 용도 지역만큼은. 근데 요 구역은 예외가 한 개 있다고 그랬지. 한 개 뭐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근데 지구는 혹시 지구는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기억나나요? 그럼 완화될 수 있다는 건 뭐야?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완화되는 게 주로 무슨 지구였어요? 취락지구하고 개발지능이. 그래서 요 부분, 요거의 제한권을 말한다 그 뜻이에요. 지구 중에서는 원래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원래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행위제한에 걸려있어. 행위제한에. 그런데 용도지역은 일체 예외가 없어. 근데 지구는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게 있어. 완화. 근데 두 개 중에서 뭐만큼은 개발지능만 요거 제한권을 주겠다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용도구역은 4개는 보전인데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로 돼 있잖아. 개발로. 그래서 제한권을 준다. 이 뜻이에요. 개념 알겠나요? 외우시는 건 좋아. 첫 글자로 막 따서 외우는 건 좋은데 뜻은 알고 외우란 이야기야. 그래야 여러분 시험장 가서 바꿔놔도 안 틀리지.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 책에 디귿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무슨 지구? 용도지구 지정 변경인데 다는 아니고 바로 A번에 무슨 지구야? 개발지능지구야. 개발지능. 근데 개발지능은 5개로 세분돼 있지. 5개로. 5개 혹시 이름 뭐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주거개발진흥지구, 방금 나온 산업유통, 관광, 복합, 특정. 이런 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내일 보면 이제 이거 배워. 내일 특강자료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지정하는가 이런 거를. 근데 요 산업유통이 뭐냐면 공업기능이 있어. 공업기능. 그럼 농촌지역에 요즘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죠. 농지는 많은데 농사 질 사람 없어. 그럼 농지 팔지도 못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공장 단지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이지. 그럼 공장이 들어가면 농지 어떻게 되나요? 팔 수가 있지. 그러면 노령화 됐으니까 팔고 또 일자리 생기면 가서 뭐하고 일도 좀 할 수 있지. 그래서 산업유통은 우리가 제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개발은 되는데 원래 농촌지역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무슨 지구는? 개발지능지구는 거기에 지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거 지정해서 산업유통이 되면 그 부분만큼은 개발을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것만 제한권을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신설을 했어. B는.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야? 개발하는 계획이잖아. 개발하는 계획으로 대체가 된다면 어차피 개발 가능해지니까 제한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고 나중에는 외우시면 돼.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이래서 제한권이 있구나 없구나 구분하시고 나중에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 4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한의 동의. 그까지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
우리가 모든 공법에는 제한하려면 동의가 필요해. 모두 얼마? 3분의 2. 어느 법을 공부하든 다 3분의 2로 돼 있어. 제한은. 여러분 이 제한의 동의는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어. 왜? 4번이나 나와. 여러분 법에 4번이나 6개 법률에 4개가 들어있어. 4개가. 그 어디를 내든 4개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제한자가 들어가서 동의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얼마요? 다 3분의 2 이상이야. 3분의 2 이상. 근데 이 법만 한 개 예외가 있어. 한 개 예외. 그게 무슨 시설? 기반. 기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역이 뭐예요? 기반시설. 요거만큼은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기반은 뭐냐면 쉽게 하면 도로야, 도로. 여러분, 도로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게 도로거든. 그러니까 도로 이런 거는 이해관계가 크니까 동의를 좀 많이 받아와라. 그래서 얼마? 5분의 4. 수치로 하면 5분의 4니까 얼마예요? 80%야, 80%. 3분의 2는 66.6%밖에 안 돼.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기반은 또 5분의 4요? 이런 것도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주로 뭐니까? 도로 만들어달라. 도로 만들면 땅값 올라가니까 이런 거는 이해관계가 크니까 5분의 4. 나머지는 모두 얼마? 3분의 2. 그 다음에 꼭 따라 나오는 지문이 있어. 그때 토지 면적 5분의 4, 토지 면적 3분의 2인데 그 토지 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이걸 물어봐. 항상 제외돼. 제외. 이걸 시험에서 계속 묻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제한된다 그러면 4가지를 물 거고 또 동의 나올 거고 또 그 동의했을 때 국공유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러고 기본은 꼭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달에 처음 배울 게 3번이에요. 산업유통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제한할 때 요건이 갖춰줘야 돼. 요건. 그 요건은 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데 1번 동그라미 1번 지정대상 지역의 면적이 얼마다?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그러니까 산업유통을 우리가 제한해준다, 제한하려면 면적이 얼마? 1만 이상 3만 미만. 두 번째, 지정대상 지역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일 것,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개발진흥을 지정하려면 이미 그 지역이 현재 뭐로 돼 있어야 돼?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생산관리해야 돼. 혹시 그 3개 지역, 유보용도 그러면 이해되나? 그죠? 개발행위 허가제국에 하면 이걸 유보용도 이러잖아. 거기다 유보용도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유보용도를 시험에 자주 내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지만 개발행위 허가에 가도 또 나와야 돼, 이 지문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 그래서 이 국토계획부의 앞뒤가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돼, 앞뒤가. 그럼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 지정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일 이것도 어디 또 있어? 이거 어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얼마? 100분의 50이나 또 돼 있잖아. 그래 개발이 뭐야? 가능한 지역이란 얘기야, 이런 게. 아까 배웠죠? 계획관리는 무슨 지역으로 쓸 수 있어? 도시적으로. 도시적이라는 건 뭐야? 개발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50 이상 차지해야 되지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아까 배운 거 주상공, 개발, 녹관, 농자, 보존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관리 쪽에서 계획관리는 뭘로 쓸 수 있어? 도시로 개발적으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계획관리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50 이상이 돼야 개발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뜻이 돼. 그거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산업유통. 왜냐하면 아직 요게 시험에 안 나왔어. 다른 쪽의 제한은 다 위에 거는 내왔는데 유일하게 아직 산업유통을 새로 신설해 주면서 그 요건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럼 올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요건이야, 이게요. 다시. 자, 산업유통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제한하려면 거기에 면적이 얼마여야 돼?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다시 지역은 3개 중에 3개가 맞아야 돼. 자, 어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때 계획관리는 지정면적이 얼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양괄호 4번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내놨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 자, 양괄호 5번.
제안의 처리 절차. 이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알면 뒤에 있는 제안 처리 절차도 똑같아. 자, 먼저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바로 날짜 45일 이내,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안했어. 그럼 며칠 안에? 45일 안에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통보해야 돼. 바로 이 45일이 다른 법률에 가면 60일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15일짜리 이게 달라져. 그래서 요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이 정비법쯤 하면 한꺼번에 날짜 알려줄게. 지금은 알려줘도 내가 손해거든. 왜? 또 해줘야 돼.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랬다가 이제 정비법쯤 가면은 내가 4개를 한꺼번에 적어주면 그때 외우시란 얘기야. 외우는 방법도 하나씩 외워갖고는 안 되니까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입안권자는 제안을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에 뭐를 거쳐라? 자문이야. 심의가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구잖아. 근데 심의를 거쳐라는 게 아니라 뭘 해서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놨어. 심의하고 자문은 엄청난 차이야. 심의는 엄청 까다로워. 자문은 말 그대로 의견만 들어주면 되지. 자문만 구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위원회가 나오면 원래 심인데 여기는 뭐야? 자문이야. 자문. 또 자문이 한 번 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자문이 딱 2번이 나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 가면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때가 있어. 제안할 때.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요청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엄마 껌뻑껌뻑하네. 모르네. 그때도 내가 적어주니까. 코바 내가 적어줄수록 손해라니까. 자, 페이지 한번 봐봐요. 89쪽. 89쪽의 상단. 그 시장 등의 지정 요청 있나요? 반달가로 2번. 시장 등은 자,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라? 자문 거쳐 있냐? 딱 시험에 2번 나와. 자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거야. 외울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좀 외워두시면 돼. 그럼 시험장에 가서 풀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다시 앞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비용부담. 거기다는 별표 하세요. 비용부담에다는. 이 비용부담은 전체가 다 동일해. 아까 날짜는 다 다르지만 여기는 동일해. 비용부담은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뭐하여? 협의하여 그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누구에게?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돼? 시킬 수 있어.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안할 때 비용 부담 나면 어느 법이든 똑같아요. 뭐하여? 협의하여 누구한테?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기출문제 보면 맨날 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맨날 틀리게 만들지. 그래서 어디든지 제안에서 비용 부담이 나왔다. 협의하여 누구한테?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입안 절차는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특강 오실 분들은 여기까지는 바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읽어오시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요거의 시간을 좀 전략을 하면 뒷부분의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있어. 앞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일 시간이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내일 하는 이유가 앞부분하고 내일 하면 앞부분 조금 바로 문제 들어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는 그 나눠준 프린트물 꼭 좀 다 읽고 오세요. 그래서 바로 하고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아셨죠?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